공생 4. 유연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도지는 다른 학생들이 유연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능력도 뛰어나거니와 눈치가 빠르고 유머 감각이 있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유연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흘러가 있었다. 지금도 카페에서 나와 걸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세 유연의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평소 말주변이 없는 도지는 유연이 존경스러워졌다. 그럼 간다. 도지는 안 들어가고 자신을 빤히 보고 있는 유연을 또 왜 저러나 싶은 기분으로 맞춰다보다가 그냥 먼저 인사하고 돌아서 버렸다. 그러자 유연이 또 덥석 도진의 팔을 잡았다. 왜 또? 되게 정없게 구네. 뭐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어 놓고 가려니까 토라졌다는 듯이 구니 도지는 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었다. 나랑 친하다며? 근데 그렇게 휙 가버리냐? 아니, 그럼 뭐 여기 너랑 평생 서 있냐? 도진이 따지듯 물으니 유연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도진은 짜증이 나면서도 유연의 눈빛이 퍽 서운해 보이는 통에 결국 또 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도진이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정있게 구는 건 어떤 건데? 도진의 말에 유연이 씩 웃으며 말했다. 라면 먹고 갈래? 도진은 그대로 유연의 등짝을 주먹으로 후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렇지. 안쓰럽게 생각한 내가 바보다. 도진은 폭력은 나쁜 것이다 반복해서 되뇌며 꽉 쥐어진 주먹을 애써 풀었다. 너 진짜 장난하냐? 나 꽃이냐 지금? 화를 꾹꾹 눌러가며 묻는 도진의 질문에 유연은 또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꽃이면 넘어오냐? 결국 도진은 참지 못하고 그대로 유연의 허벅지에 니킥을 꽂았다. 허벅지에 무릎이 날카롭게 박히자 유연이 컥 하는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허벅지를 부여잡고 도진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도진은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아이씨, 겁나 아프네. 화를 주체하지 못해 씩씩거리는 도진과 울상이 되어 허벅지를 문지르는 유연의 사이에는 확연한 온도차가 있었다. 유연은 눈물 맺힌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보며 쥐어짜듯 투덜거렸다. 농담도 못하냐? 겁나 아프게도 때리네 진짜. 도진은 유연의 말에 약간 민망해져 괜히 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꾸 네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런 거잖아. 알았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으니까 라면 먹고 가. 단 거 먹었으면 짠 거 먹어야지. 나 라면 진짜 잘 끓여. 도진은 몸을 일으키는 유연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이 아이는 갑자기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는 나한테 이러는 걸까? 도진은 유연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유연이 자신의 바운더리를 침범해 오는 게 화가 나는 한편 유연의 말이나 행동들이 순간순간 심장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기뻤다. 도진은 유연과 헤어지면 돌아가야 하는 집을 떠올렸다.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숨막히는 공기와 새어머니의 무정함, 그리고 술 취한 아버지의 증오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방에 들어가 문을 꽉 닫고 있어도 불안에 떨게 되는 곳. 도진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유연을 쳐다봤다. 그 올곧은 사슴 같은 눈과 어김없이 살짝 올라가 있는 입꼬리를 보고 도진은 마음을 굳혔다. 그래. 대답을 한 순간 도진은 저녁 먹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도진은 아버지에게 반항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무서웠다. 그래서 대답은 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도진의 팔을 잡은 유연은 활짝 웃으며 자신의 집으로 도진을 이끌었다. 유연의 뒤를 따라 빌라 계단을 오르며 도진은 유연의 동그란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남의 집에 막 쳐들어가도 되는 건가,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는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진이 무언가를 물을 틈도 없이 유연은 어느새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유연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충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더니 바로 싱크대로 향했다. 너 진이야 신이야? 너구리도 있긴 한데. 도진은 멍하니 유연의 방을 둘러보다 유연의 물음에 어? 하며 유연을 봤다. 유연은 천장문을 연 채 도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라면은 너구리지. 오케이. 바로 끓여줄 테니까 대충 앉아있어. 유연의 말에 도진은 방 한쪽에 놓여있는 테이블 근처에 앉았다. 낯선 상황에 어색함을 느낀 도진은 유연에게 별 생각 없이 질문을 던졌다. 근데 너 혼자 살아? 유연의 집은 원룸이었다. 1인용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침대. 도진의 집보다 3분의 1 정도는 작은 냉장고. 한 사람 옷이 겨우 들어갈 크기의 옷장. 그 외의 가구들은 책장과 책상뿐이었다. 방의 형태가 딱 남자 혼자 자취하는 원룸의 모양새였다. 응. 왜? 도진의 이어지는 물음에 유연은 잠시 대답이 없었고 자연스레 냄비에 물 담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다. 그제야 도진은 아차 싶었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건 어쩌면 특별한 집안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던 것이다. 도진은 다급히 말을 덧붙였다. 아,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그냥 가족이 날 싫어해서? 유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말의 무게에 도진은 말이 턱 막혀버렸다. 유연이 장난기가 많긴 해도 저런 말을 실없이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다. 도진은 감히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는 복잡한 사정들을 어렴풋이 느끼며 헛기침을 했다. 싱크대에 홀로 서 있는 유연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여 도진은 급히 말을 돌렸다. 와,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꽤 깨끗하네. 도진의 말에 유연은 피식 웃고는 인덕션 위에 냄비를 올려놨다. 이어서 기계를 조작하는 전자음이 몇 차례 방 안을 울렸다. 내가 원래 좀 깔끔해. 유연은 도진 쪽을 힐끔 보며 한 템포 늦은 대답을 하고는 아까 찬장에서 꺼내놓은 너구리 라면을 뜯었다. 유연의 방은 확실히 깔끔하긴 했지만 그만큼 생활감도 없었다. 책장엔 자주 꺼내 쓰는 책들이 꽂힌 듯한 제일 윗칸 말고는 책들 앞에 뽀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가 정해져 있는 듯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평소에 뭘 하고 사는 걸까? 저절로 궁금해지는 방이었다. 그렇게 방을 한 바퀴 둘러본 도진의 시선이 다시 유연에게서 멈췄다. 유연은 이제 도마를 꺼내 팔을 썰고 있었다. 유연의 뒷모습을 보면 유독 동그란 뒤통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도진은 보면 볼수록 그 동그란 뒤통수가 참 귀여워 보였다. 유연의 뒤통수를 보던 도진은 순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유연을 멍하니 보곤 했던 것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면 도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의 복잡한 신경들이 얽히는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항상 생각했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무리해서 도태되곤 했지만 도진은 오히려 그게 편했다. 그 상태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저 자신이 남에게 관심이 없는 만큼 남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기를 바랬다. 그러고 보면 그다지 좋지 않은 의도의 관심이었다고는 해도 단순히 공허한 눈빛만 보고 유연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부터가 이미 조금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조차 완벽하게 매칭시키지 못하는 도진의 머릿속에 유연은 그때부터 명확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멍하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도진은 문득 뒤돌아본 유연과 그대로 눈이 마주쳐버렸다. 그 상황이 순간 데자뷰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찌릿하게 움츠러들었다. 뭘 그렇게 보냐? 뒤통수 뚫어지겠네. 아니, 그냥 동글동글하길래. 도진은 멍하니 변명하다 또 아차 싶었다. 유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도진을 쳐다보더니 또 피식 웃고서는 물이 끓는 냄비에 면과 스프를 집어넣었다.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너 진짜 웃기는 애야.
도진은 변명하려다 유연의 말에 심통이 나 그냥 휴대폰을 꺼내 거기로 시선을 돌렸다. 웃기긴 뭐가 자꾸 웃기다는 거야. 그러는 너야말로 진짜 이상한 놈이야. 도진이 궁시렁거리는 소리는 유연의 귀에 흘러들어갈 정도로 컸지만 유연은 여전히 즐거운 듯 웃으며 냉장고에서 달걀과 김치를 꺼내고 있었다. 유연은 근거 없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도진은 라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자마자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살면서 지금까지 도진이 먹어본 라면 중 단연코 가장 맛있었다. 딱 보니까 맛있어서 감동했네. 원래대로라면 장난기와 우쭐함이 담긴 유연의 말이 도진의 귀에 거슬렸겠지만 그 말이 거슬리지 않을 만큼 유연의 라면은 맛있었다. 도진은 동그래진 눈으로 유연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잘 끓여? 유연은 감탄으로 가득 찬 도진의 눈을 보고는 뿌듯해졌는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벌써 자취한 지가 1년 반째라 이 말이야. 맨날 배달 아니면 라면이다 보니 이렇게 장인의 솜씨까지 다다르게 된 거지. 그 말을 들은 도진은 또 별 생각 없이 걱정의 말을 툭 내뱉었다. 혼자 살아도 잘 좀 챙겨 먹고 지내. 부모님이 걱정. 거기까지 말을 뱉고는 도진은 아차 싶었다. 급히 말을 끊고는 유연의 눈치를 살폈다. 방금 가족이 자신을 싫어해서 자취한다고 했던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다. 유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의 색이 조금 쓸쓸하게 변해 있었다. 아니, 내가 걱정된다고, 내가. 도진은 죄책감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급히 말을 내뱉고는 또 아차했다. 유연과 함께 있으면 자꾸 평소라면 입에도 담지 않을 오그라드는 말들이 튀어나갔다. 점점 얼굴이 제철 사과처럼 붉게 익어가는 도진을 말없이 보던 유연은 이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박장대소를 하며 뒤로 쓰러지는 것이었다. 야, 너 진짜 웃긴다. 도진아,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웃지 마라. 도진이 사납게 표정을 구겼지만 굴러다니며 웃고 있는 유연에겐 그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도진은 다시 한번 가라앉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웃지 말라고 했다. 이 도진 진짜 너무 웃겨. 결국 도진은 인내심의 끈이 끊어짐과 동시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유연에게 달려들었다. 도진의 손이 유연의 옆구리를 잡고 마구 간지럽히자 이번엔 유연이 다른 의미로 웃음을 멈추지 못하기 시작했다. 알았어. 잘못했어, 도진아. 그만! 왜 웃어?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이 자식아. 항복,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유연의 항복 소리를 듣고 나서야 도진은 겨우 손을 멈췄다. 유연은 옆구리를 부여잡고는 숨을 골랐다. 그걸 보는 도진의 표정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아이씨, 이거 알고 보니까 완전 독한 놈이구만. 이제 알았냐? 도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다 피식 다시 웃음이 터졌다. 유연은 장난스럽게 툭 던지듯 말했다.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와서 밥이라도 챙겨 먹이던가. 굳이 뭐 또 그렇게까지 걱정되는 건 아니고. 바로 돌아오는 거절의 말에 유연은 잠시 서운한 눈빛으로 도진을 보았다가 곧 더 말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뭐? 그럼 어쩔 수 없고. 투덜거리거나 능글맞게 굴었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유연이 진심으로 살짝 풀이 죽은 것 같아 도진은 또 괜히 마음이 쓰였다. 도진은 시선을 바닥으로 둔 채 말했다. 그래도 잘 챙겨 먹어. 햇반 같은 건 있냐? 도진의 말에 유연은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선아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 라면에 밥 안 말아 먹어? 내가 생각보다 양이 적어. 장난스럽게 말하고는 유연이 한층 더 편해진 눈빛으로 도진을 쳐다봤다. 도진은 그 시선이 어색해서 다시 헛기침을 했다. 그래도 반찬 가게 같은 데서라도 사 먹고 그러면 밥 챙겨 먹기도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 건강한 식단보단 배달 음식 같은 게 더 맛있잖아. 더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학교에서 급식 먹으니까 밥은 그때 먹으면 되고. 유연의 말에 도지는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사는구나 싶으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유연이 걱정되기도 했다. 그 걱정은 유연의 건강이 아니라 도진이 멀리서 보며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깊어 보이는 유연의 외로움에 대한 것이었다. 외로움이 어떻게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 도진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몸에 좋은 것도 먹고 그래. 우리 학교 급식 꿀이잖아. 너도 자취해봐라. 그게 되나. 혼자 챙겨 먹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유연은 투덜거리며 남은 라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고 도진은 무신경한 표정으로 툭 던지듯 말했다. 그럼 내가 밥 같이 먹어줄 테니까 잘 챙겨 먹어. 유연은 라면을 씹으며 김치를 집으려다 그대로 멈춰 도진을 쳐다봤다. 도진의 시선은 이제 조각난 몇 가락과 건더기들만 떠있는 라면 국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연은 입에 있던 라면을 꿀꺽 삼키고는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도진의 말에 대답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유연의 얼굴에 또 쓸쓸한 미소가 번져 있어. 도진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감정은 얘의 고마움과는 달랐다. 도진은 어쩌면 유연과 자신은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린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